안녕하십니까. 안전한 중국 생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에는 주치감경 없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치감경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가볍게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감경 처벌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마다 법과 제도, 문화가 다르듯이 주치 범죄자의 처벌에 대해서도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가중 처벌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중국도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안전한 중국 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성매매, 상해, 폭행, 재물손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심지어 돌연사 등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범죄 등 사건, 사고가 음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음주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와 중국은 다르다. 요거를 꼭 좀 기억해 주십사. 그래서 요걸 꼭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우리나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에서는 주치자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 일부 법률 외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통상 형법 제10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미약자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재판에서는 바로 이 형법 10조에 근거해서 사안에 따라서 술에 취한 사람을 심신미약자로 인정을 해서 형을 감경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전에는 주치범죄자를 심신미약자로 인정되기만 하면 반드시 감경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강서 PC방 살인사건 때 그 이후로 법이 개정이 돼서 설령 주치범죄자를 심신미약자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주치자 범죄의 처벌을 별도로 규정한 일부 법이라는 것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인데요. 이 법 제20조에는 음주로 인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만큼은 보다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법원에서도 양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주치감경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 역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결국 주치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상황에 따라서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치자 범죄의 감경 처벌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치자 범죄의 처벌이 사안별로 다르게 인정되다 보니까 실제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주치자를 심신미약자로 봐서 감경 처벌하는 판결이 나올 때면 언론에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주치자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 봐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또 일부에서는 일률적으로 감경을 못하게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국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목에도 있듯이 중국에서는 주치감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술에 취해서 그랬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해도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국 형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에 보시게 되면 제일 밑에 追究的人犯罪应当负刑事责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범죄는 응당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형법 18조에서는 또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감정을 거쳐서 상황에 따라서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치자 범죄에 대해서는 응당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만 돼 있지 상황에 따라서 감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감경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또 중국에서는 형법 말고도 치안관리처벌법에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5조에는 追究的人违反治安管理的应当给予处罚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응당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감경처벌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은 범죄보다는 경미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안기관에서 행정구류나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을 규정한 법입니다. 이 법을 만든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치안관리처벌법을 해석해 놓은 자료에 따르면 제15조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알코올 작용으로 흥분하게 되고 사리 분별이 어려워지고 행위 통제 능력도 저하가 돼서 치안관리를 위반하거나 또는 범죄를 저질러서 타인과 사회에 위해가 된다. 따라서 응당 처벌해야 된다. 왜냐하면 술에 취한 사람이라도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다. 또한 주치 상태와 그 결과를 본인이 스스로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야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응당 처벌해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감경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주치감경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법상 주치자 범죄의 처벌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왜 중국 법에서는 술 취한 범죄자에 대해서 감경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을까요? 방금 살펴봤듯이 이 법을 만든 전인대 측의 해석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본인 자유의사에 따르듯이 술 마신 뒤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져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서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의 처벌이 우리나라와 중국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감경처벌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은 술이 한 마리면 시가 100편이라고 했고, 수호전에 나오는 무송은 18사발의 술을 마시고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하게 되면 감성적이 되고 용감해지며 용의주도해져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등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건강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지며, 특히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감경처벌도 안 되기 때문에 음주에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술만 조심해도 중국 생활이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전한 중국 생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